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가 세종로 내거리 한복판에 저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막 대규모 연합 집회를 이곳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땅 위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건물 옥상에서 보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만 아마도 짐작컨대 저 남쪽 숭례문에서부터 저 북쪽 경복궁까지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인근에 있는 시청역, 광화문역, 종강역에서 군중들이 열차에서 내리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10월 3일 개천절 오후 1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 1시 전에 애국가와 함께 시작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대규모 연합 집회가 지금 이곳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저 멀리 숭례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시청과 광화문 내거리를 지나서 광화문 그리고 경복궁에 이르기까지 그 뒤에 있는 청와대에서도 이 함성이 들릴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만은 지금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지금 범국민투쟁본부의 문재인 하야 대규모 연합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범보수 시민단체 그리고 종교연합단체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야당이 총집합한 가운데 연합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창밖으로 보시다시피 조금 전까지 저희 취재진과 함께 저 창밖 군중 사이로 현장 취재를 갔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군중이 밀려온 바람에 단 한 발자국도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오디오가 전혀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찻집 2층에 올라와서 여기도 물론 아주 조용한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기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협조를 해주신 관계로 다소 조용한 가운데 실방송을 녹화로 여러분께 중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지난 20개월 동안 그 김정은 달리기에 온 정권이 모든 힘을 다 했습니다만 결과는 뭡니까? 드디어 김정은 정권은 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최종적으로 신기술을 이뤄냈다고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엔 결의 위반뿐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9.19 남북 군사 합의에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단히 중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혹한 이때 우리는 왜 광화문에 나와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조국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지금 추정 인파로는 글쎄요, 오늘 저녁에 방송과 신문에서는 50만이라고 추정을 할지 100만이라고 추정을 할지 200만이라고 추정을 할지 하늘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 정확하게 나와봐야 최종적인 인파의 숫자는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지난 30년 동안 기자로서 겪은 광화문 인파를 보면은 2002년도에 월드컵 축구대회 때 모였던 인파, 그 다음에 2008년 광우병 투쟁 사태 때 그때 모였던 인파, 거기에 못지않은 인파가 오늘 광화문 일대에 몰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저희 취재원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시청역, 광화문역, 종강역 이 일대로 오기 위해서 여러 인파들이 지금 지하철역에서 하차하는데도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지금 이 광화문에 나오신 인파들은 남쪽, 북쪽, 동쪽, 서쪽 어느 쪽으로 이동하기에도 불편할 만큼 빽빽하게 인파가 거의 앞사람과 뒷사람이 1cm의 유격관계도 없이 지금 밀집된 상태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조금 전까지 광화문 내거리에서 현장의 함성 소리와 태극기, 성조기 물결이 뒤덮인 가운데 현장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광화문 집회 역대 최대 규모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10월 3일 개천절 범보수 연합 대집회, 오늘 집회의 그 의미를 짚어보기 위해서 저희는 잠깐 스튜디오 안에 들어왔습니다. 최경훈 정치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지난 주말에 서초동에 있었던 조국 수호 집회와 오늘 집회 역시 첫 번째 관심은 인파 규모가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난번 서초동 집회는 실제적으로 모인 사람은 10만 안팎일 텐데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는 뭐 200만이라고 표현한 언론까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집회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뭐 집회를 예전에는 이제 경찰이 네. 그 집회 참가 인원을 추산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언론들이 주로 보도를 했었는데 네. 그거보다 항상 주최 측 추산은 부풀려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 경찰이 추산 인원을 발표하는 게 이제 논란이 일기 때문에 정파적으로 네. 요즘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주최 측 추산 인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네. 지난달 28일 서초동 조국소 집회 인원은 주최 측에서 이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200만이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걸 민주당에서 이제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발언을 하고 네. 그에 기반해서 이제 언론 보도들도 일부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날 그 서초동에 이제 인파를 메운 거리가 대략 계산해 보면 1.2km의 8차선 정도고 네. 오늘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시청을 지나서 남대문을 지나서 그 서울역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이 한 1.8km에서 한 2km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총 12차선입니다. 가장 네. 넓은 데가. 여기를 현재 시각에서 봤을 땐 거의 가득 메우다시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게 비교해 보면 네. 지난번 그 서초동 집회 주최 측 추산으로 보면 그게 200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셈법에 따라서 오늘 집회를 계산해보자 이런 거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예. 추산한다면 추산한다면 적어도 200만은 넘는다는 식의 계산이 나옵니다. 네. 무조건 200만은 넘고 면적 대비 저 사람들이 200만을 계산했던 그 면적을 오늘 개천절 광화문 집회의 면적으로 확산을 해보면 네. 곱하기를 해보면 적어도 200만보다는 넘고 예. 뭐 혹자는 한국당에서는 지금 300만이 모였다 뭐 이런 잠정적인 중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지금 집회 참가 인원을 가지고 조금 참고해 볼 것이 네. 오늘 집회가 이제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2016년 10월부터 이제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죠. 네.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모였을 때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네. 150만에서 200만이라고 이제 주최 측에서 발표한 계산이 있습니다. 네. 그걸 참조해 보면 네. 오늘 이 광화문 일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집회 참가 인원도 뭐 그에 준해서 한번 추산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취재한 것을 지금 이 시각 다시 수합을 해보면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일부 군중들의 경우에 용산 그리고 삼각지, 남영동 이 부분에서부터 버스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그곳에서부터 쭉 걸어오면서 사람을 헤치면서 광화문을 향해서 운집하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시청역, 광화문역, 종강역, 경복궁역 뭐 이 근처에서 내려야 되는데 현장에서 광화문을 내린 사람들 말에 따르면 인파를 헤치고 역을 빠져오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최 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광화문에 모였던 인파 그 다음에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광화문을 메웠던 인파 저희들이 다 취재를 현장에서 했고 경험도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광화문 일대에 모인 그 응원단 규모가 최대 800만 명까지 새아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뭐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에서 인파를 헤치면서 느낀 경험으로는 그 뒤에 교황이 이 광화문을 방문했을 때의 그 인파, 2002년 월드컵 집회 때의 인파, 그 다음에 광우병 사태 때의 인파, 그에 버금가는 또는 그보다 더 많은 그런 인파가 오늘 모였다. 뭐 이런 일단 느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파의 규모는 조금 더 정확하고 과학적인 추산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집회에 관한 여러 정치적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부장. 네. 일단은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나름대로 검찰에 관한 철학과 수사에 관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민주당 혹은 청와대 혹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간접적인 압박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혹시 수사가 주춤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예. 얘기도 있었고 특히 지난 28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서초동 조국수 집회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인 또는 그 이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의 집회로 인해서 예. 검찰과 윤석열 총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일단은 뭐
그 윤석열 총장은 네. 뭐 이렇게 지금 이번 조국 장관과 그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 이 공식적인 이 수사와 관련된 언급은 직접적으로 내놓는 건 없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분의 머릿속을 그냥 한번 짐작해 볼 뿐인데 네. 윤석열 총장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간접적으로 이렇게 검찰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제 기자단에 전해지는 분위기를 보면 네. 그 정치적 고려는 없다. 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사한다. 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네. 지난번 28일 서초동 집회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하하. 오늘 광화문 집회에도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인데 네. 그러나 그건 이제 뭐 이렇게 공식적인 얘기죠. 아무래도 검찰총장이지만 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국민적 이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는 상황이라면 네. 그 수사에 움츠러들거나 또 찬성 또는 반대에 따라서 네. 수사에 상당한 그 심리적 압박을 총장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직 총장들도 검찰 언론들도 하는 말씀이 네. 검찰총장의 자리에 가면 이제 상의할 사람이 없다. 하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것을 결단하고 네.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심리적 압박을 상당히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까지 직접 개혁 조치란 이름으로 조국 장관 수사 국면에서 검찰에 뭔가 부담스러운 어떤 지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오늘 광화문 집회에서 조국 장관을 철저히 수사하라. 네.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국민 상당수의 목소리가 분출되는 것은 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뭔가 원칙대로 정도대로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네. 계속 일단은 좀 유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심리적 위안이나 명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 측에서 밝힌 오늘 대규모 연합 집회 중간 추산 결과가 300만 명이 모이는 것으로 오후 3시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하야 범보수 연합 집회 그 주최 측에서는 앞으로 3일 동안 철야 집회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파가 최대 절정이 이르는 시각이 언제가 될지 오후 늦게까지 좀 현장을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인파 규모에 관한 새로운 추산이 나오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후 3시에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 시각 자유한국당 층에서는 오늘 300만에 이르는 인파가 광화문 일대에 운집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최 부장. 예. 그래서 오늘 집회가 있고 난 다음에 각 정당별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공식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오늘 광화문 집회가 어떤 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뭐 민주당 입장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 집회가 어떻게 보면 이 검찰 개혁에 네. 그 저항하는 어떤 그 검찰과 네. 또 그 검찰을 통해서 정략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려고 하는 한국당 등 야당이 네. 이 연합해서 어떤 기획하는 일종의 정치적 압박 쇼다. 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내심 가질 겁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조국 장관이 며칠 전 그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가지고 네. 그런 질문을 받았죠. 의원한테. 그 28일 서초동 촛불 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나왔는데 그걸 본 느낌이 어땠느냐. 네. 그랬더니 자신은 부족하지만 자신은 질타하셨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거꾸로 대입을 하면 네. 오늘 광화문 집회에 나온 국민들의 목소리도 네. 또 무엇인가에 대한 분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가장 지금 광화문 집회에서 주장하는 핵심이 네.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정의를 정의로 바꾸라는 이 요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뭐 공식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진 않겠으나 네. 상당히 총선을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부담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와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오늘 주간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3일간 철야 집회를 이어가고 오늘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을 갔다 와 보니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거의 조금의 틈도 없이 밀착된 상태로 300만에 이르는 군중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린이도 있고 여성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중에는 나이 연만하신 그런 분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군중이 밀집된 상태로 몇 시간을 현장에 있다 보면은 특히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 혹시 건강상의 안전사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제발 그 사고 없이 오늘 집회가 잘 진행되기를 그렇게 기원을 해 봅니다. 자, 최 부장, 예. 이제 우리가 시각을 조금 넓게 생각을 해 본다면 이제 오늘 현재 이 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집회를 지켜봤을지 아니면 과거에 누구처럼 북악산에 올라가서 이 일대를 내려다 보였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문재인 대통령 본인과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집회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한 달을 넘어서 지금 두 달을 향해 가는 이 조국 법무장관 사태를 결국은 조국 장관을 지키는 쪽으로 이 방향을 잡은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광화문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장은 어떤 입장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결론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집권 후반기를 접어들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도 근래 조국 사태 때문에 상당히 그 최저치까지 내려가지 않았었습니까? 네. 얼마 전에 그 40%까지 내려갔고 일부 언론사 조사에서는 37.9%까지 내려간 게 있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전국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네. 정기국회 예산국회에 접어들고 또 여러 지금 쟁점입법과 관련된 쟁점법안과 관련된 국회가 지금 또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이제 나름대로는 정치적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조국 법무장관의 거취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뭐 뭔가 가시적인 변화의 결단이나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또 내부 전략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서 전국 운영 방향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청와대나 여당으로서는. 네. 그런데 오늘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인파 수가 예상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최대 인파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반문재인을 기치로 한 이 결집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물밑에서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네. 예. 오늘 현장에서 최 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현장에서 저희가 취재하면서 본 많은 플래카드에는 조국 구속, 조국 파면 뭐 이런 플래카드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최 부장 그렇지만은 이런 집회도 큰 그림으로 본다면 네. 결국은 반정부 집회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실제로 문재인 정권 그 퇴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집회에 참가한 분들이 주장하는 거나 피켓에 보면 문재인 정권 퇴진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정치적 성격의 구호적 성격도 강하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오늘 집회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조금 기존의 집회와 달라진 측면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네. 그동안 광화문이나 서울역 일대 또는 시청 주변 청계천 일대에서 있었던 그 반정부 보수 단체들의 집회 성격은 네.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한다든지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뭔가 그 반정부 투쟁의 명분에서 수동적이거나 좀 방어적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오늘 집회는 그동안 보수 진영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공격함에 있어서 찾지 못했던 하나의 근거를 찾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조국이라는 정권 실세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 현 정권의 어떤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당한 어떤 처리, 네. 그다음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 네. 정권의 압박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에서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는데 그쳤던 수준이라면 오늘 집회의 성격은 어떤 대정부 비판의 근거를 찾게 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보수 결집이라든지 그동안 분열돼 있던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아마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최 부장 이번에는 이런 측면을 한번 짚어보지요.
만약 지난달 28일 토요일에 서초동 집회가 없었다면, 네. 조국 수호 집회가 없었다면 예. 오늘 광화문에 범보수 세력이 이만한 규모로 모였을까요? 저는 말씀대로 네. 원래 이 10월 3일 개천절 집회는 28일 집회 이전부터 기획이 되고 추진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월 3일 집회가 조국 장관 사태와 무관하게 진행된 게 아니고 네. 조국 장관을 임명을 강행하면서부터 이제 이래 집회 준비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28일 날 서초동에서 대규모 그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집회가 없었다면 네. 이 정도의 인파가 모였겠느냐. 원래 어떤 심판론이 이 불이 붙으려면 네. 그 심판론에 불을 붙일 그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계기가 바로 28일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서초동 28일 집회가 10월 3일 광화문 집회의 불쏘시개 역할을 그렇습니다. 한 예, 측면이 예. 없지 않아 예. 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 3시 무렵 광화문 일대에 운집한 집회 인파의 규모를 300만으로 중간 추정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늦게쯤이면 최종적인 추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북한이 신형 SLBM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북극성 3으로 일컬어지는 그 뉴스가 있었고, 다음에는 오늘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태풍 미탁이 예상보다 하루쯤 먼저 한반도를 빠져나가 버리는 바람에 물론 경북과 부산에는 10명 가까운 사망, 실종, 매몰 뭐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광화문에는 오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검찰에 전격적으로 비공개 소환이 됐고 여러 가지 특혜 시비가 있는 가운데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최 부장, 정경심 교수의 이 비공개 소환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은 네. 오늘 하루 수사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오늘 당초에는 공개 소환할 것 같은 분위기를 검찰에서 풍겼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의 어떤 피의자 인권을 중시하라는 이 여러 차례 지시가 나오면서 네. 검찰이 그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네. 그에 따라서 결국 오늘 비공개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밤샘 조사도 사실상 쉽지 않겠죠. 네. 그리고 조국 장관 쪽에서 그 정경심 씨의 그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고 그동안 여러 차례 호소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혐의 내용이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한 차례 조사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 다음에 그 밤샘 조사를 하기도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두세 차례 더 소환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들을 법조인들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검찰 출입을 해보면 네. 그 검사가 이 피의자를 상대로 추궁할 때 네. 뭐 자백을 받는 게 가장 좋은 수사 방법이겠죠. 네. 그런데 자백이 없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거나 기소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부인 진술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법정에 가서 판사의 어떤 심증 형성이라든지 그 재판 과정에서 네. 그 부인한 것도 판사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러니까 어이없는 것이 이미 증거가 다 나와 그렇습니다. 있음에도 예. 소환 조사에서 부인을 하면은 네네. 재판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런 예. 거죠. 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예상입니다만은 네. 한두 차례 더 소환 조사를 하되 네. 정경심 씨가 무리하게가 아니라 부인 입장을 이제 고소한다면 네. 뭐 무리하게 그 자백을 받아내거나 혐의의 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다른 물적 증거나 다른 참고인 그다음에 다른 피의자들의 어떤 진술 네. 또 여러 가지 과학적 수사 기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PC 하드디스크도 여러 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 추가 기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관심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 네. 이게 사실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 만난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오늘 보다시피 이 나라를 두동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초동과 광화문, 광화문과 서초동, 이 두 동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서초동에 28일 모였던 조국 수호의 그쪽 집회 세력들, 그 다음에 오늘 광화문에 모인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모인 자유한국당 추산 300만 인파들, 이렇게 서울 시민과 나라와 국민들과 여론을 두 동강으로 끝까지 내몰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최대 잘못이라는 그런 얘기가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최경훈 부장과 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화문 집회, 문재인 하야 대규모 연합 집회 현장으로 다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무렵에는 청와대까지 가두 행진이 예정되어 있고 밤부터는 철야 집회가 3일 동안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찍고 있는 광화문 스튜디오가 바로 집회 현장에서 수십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녹화를 마치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